네. 자, 10시 40분 넘었습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장 초반 대비해서 약간 그래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회복해 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등락을 하게 되면서 계속 한 0.7? 이 정도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매매 측면에서 시장을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 이종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궁금한 게 이제 해외 시장도 떨어졌고 국내 시장도 약간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연 해외 시장 대비 국내는 어떤지 좀 평가가 듣고 싶고요. 그런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이제 평소에 언급을 해주시는 뭐 AI 쪽 그리고 로봇 이쪽에서는 확실히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까지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오전장 어떻습니까? 해외 시장 약세의 국내장은 역시 상대적 강세죠, 여러분. 근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까지는 종목이 강세인데 오늘은 지수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눈치 보기에 여러분. 뭐 항상 어제나 아니면 오늘쯤에 얘기해드리지만은 제가 오늘 미스터 진단에서 고용은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따가 나오는 고용하고 그다음에 CPI를 얘기할지 아니면은 포지션에 의해서 만기주 한번 얘기할지는 좀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장 눈치 보기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 강한 거에는 뭐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드리고 중요한 건 미국장의 어떤 자리를 좀 한번 얘기해 드려야 되니까 딱 보면 뭐 이따 미스터 진단 못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장은 추세 패턴의 특성상 항상 빠질 때 21선 언저리로 한 3, 4일 반등 주면 급락이 나왔고 여기서는 한 4일 이상 급반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버티다가 급락이 나왔고 여기서도 사나흘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왔고 항상 보면 여기서도 2, 3일 올라가고 급락 2, 3일 올라가고 급락 2, 3일 올라가고 급락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만이 과거 패턴하고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고용이 예상치가 좀 낮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연준 의원 얘기는 좀 이따 이게 계속 섞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종복은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해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쵸?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지표가 좋게 나오면 미국장 약세 요인,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미국장 강세 요인, 그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강한 미국장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연말장에 가면 부메랑이 된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말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지표 얘기했다가 뭐 고용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결론, 지표가 지금 보시면 예상치가 적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취업자가 적어졌다는 얘기는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얼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다 보면 임금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또 임금. 별표는 2개짜리지만 이건 옛날 거고 지금은 이게 별표가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 안 좋은데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에 안 좋겠죠? 예, 그런 거. 그래서 봐야 알겠어요. 다만 나와 있는 대로라면 컨센서스가 3.7이었어요. 2022년도. 이게 만약에 3.6대로 나오고 이래버리면 나락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보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어쨌든 지금은 3.7로 딱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본론은 두 번째가 본론이니까 선별 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등 강세예요, 여러분.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방송 중에 이게 실시간의 묘미죠. 삼성전자가 5일선 닫고 양봉으로 다시 들어줍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하회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를 받쳐주니까 지수가 좀 올라오는데 문제는 네이버 카카오 쪽이죠. 그래서 종합을 세게 돌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들어주면서 반도체 섹터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뭐니 해도 인공지능이죠. 예. 요번에 또 레인보우 또 급등하지 않습니까? 제가 뒷부분에 좀 길게 얘기해 드릴게요. 추세 패턴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또 네이버, 카카오가 또 밀리죠. 이게 진짜 저야 여러분들한테 1년 6개월 동안 네이버, 카카오 쪽은 보지를 않아갖고 얘기를 안 하면 편한데 말이 나오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잘 가는 주식들도 많은데 이게 결국은 추세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요 코너에서 올라가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SPG하고 이런 것들이 삼성 M&A 관련주 한번 짚어줬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징적으로 에코바이오가 또 급등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건 특징주로 나왔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 관련주가 날아갈 때 시가총액이 떨어져서 얘기를 못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세 종목을 주로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JC케미칼을 한두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요새는 그린케미칼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환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린케미칼이 다시 날아가니까 에코바이오의 매기가 붙는 거고 또 JC케미칼도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하는 이런 특징.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 쪽 이쪽은 지금 미국장에서도 그 콘텐츠 관련주들이 먼저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미국 쪽에서는 콘텐츠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하반 경기성이 지금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네이버는 돈도 없는데 그 3조 가까운 어떤 그 M&A 이슈, 그게 이제 변수가 돼서 지금 주식시장 지수를 좀 못 올라가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정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쪽도 여전히 좀 약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중립 이하 의견 드렸던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에너지 관련주도 한 코멘트 드려야 돼요. 현대에너지, 하나솔루션 좀 약한데, 이게 어제 얘기했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아침에 방송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오후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한테 현대에너지, 한화솔루션을 사느니 나는 현대일렉트록을 사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주식이 지금장에서 신고가라는 거. 근데 결국 신고가를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결국은 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LS 최근에 또 장 빠질 때 좀 저점으로 왔죠? 바로 쳐올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선별 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등 강세고, 기타 업종 대표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정도 제끼면 전체적으로 좀 약한 게 특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전체 그림,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잡아주셨고요. 오늘 저녁 9시 30분에 9월 비농업 고용지표하고 실업률하고 시간당 임금이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전략 들어갈게요, 전문가님. 그렇죠. 예, 우리는 세 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를 동시에 그걸 실시간으로 0.03초 안에 얘기해 드립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 지수가 310이면 좋은데, 그쵸? 310이면 좋은데 지금 계속 290이에요, 여러분. 얘기해드렸죠? 과거에 장이 그나마 반등장에 있었을 때는 310이 심리적인 거고, 지금 시점은 그 300에서 310단이 290에서 300으로 내려온 그 특징. 단이 좀 낮아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290 안착 체크인데 오늘 지표가 하나의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그 지표가 나왔을 때 이제 장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생기느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은 지수의 단이 300에서 305단 정도, 그 다음에 275 마디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295, 297, 그 다음에 285에서 285 마디가만 얘기해드렸죠. 그거를 잘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종합이 어쨌든 280을 찍었으니까 이제 280을 안 깨면 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320 위에 있을 때는 10개 중에 뭐 8, 9개 다 그 다음에 뭐 315에서 310짜리 정도에서는 뭐 조금만 저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300 초반대로 오거나 그게 깨져 내려가게 되면은 좀, 그죠? 고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290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290 위쪽으로만 가려고만 하면 이종복이가 특징주로 얘기를 하든 관심이 있는 섹터로 얘기를 하든 10개 중에 8, 9개는 아마 움직임이 좋을 거고 290에서 285 사이가 반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285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전저점에 대한 이게 좀 불안불안해가지고 또 종목들이 또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 한 번 더 얘기가 나가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제가 뭐 방송 전에 한번 사진을 해봤는데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에 뭐 단기, 중기 구분을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섹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해드리죠. 어떨 때는 인공지능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로봇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배터리가 먼저 나올 때가 있는데 순서보다는 그 세 개의 섹터가 3대 축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움직임이 좋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단독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양광 풍력 관련주를 얘기 안 하기 시작했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저 태양광 풍력이 미국에서 넘어와서 시세를 받았지만은 실질적인 매출이 미국보다도 유럽 쪽에 매출이 많은 쪽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 위기가 닥치면 에너지 관련주들도 어쨌든 유럽이 위기면 좀 거시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새 유가가 급락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빈도와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 게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가끔은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장이 급락장이었죠? 그렇게 급락장에서는 이제 필살기 들어갑니다. 중심이론 순환매 개념에 약세장에서는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그릴 때는 순환매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세장이 박스권 우하향으로 가거나 급락장으로 바뀌어버리면 주도주만 살아남는 거고 순환매는 자체를 감추게 되겠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쫓기니까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순환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메타버스 쪽이나 이쪽은 지수가 우상향 쪽으로 21선을 뚫고 우상향 쪽으로 갈 때는 메타버스가 아마 상당히 매력적일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지수가 우하향에 21선의 저항의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 때는 어쨌든 메타버스 섹터도 약한 섹터니까 그죠? 매수세가 적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요거를 좀 참고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얘기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 해드린다고 했죠. 유일 에너테크라는 주식이 최근에는 약세지 않습니까? 그쵸? 요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세를 줬지만 반등이 좀 잘 나오죠. 요런 게 주도주 섹터에서 단기 급락형.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까 레인보우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는 1, 2, 3, 4, 5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쭉 빠지면 지지하고 쭉 밀리면 지지하고 쭉 이렇게 쭉쭉 뻗어주죠. 주가가. 또 밀리니까 쭉 뻗어주지 않습니까? 이 추세 패턴을 잘 익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패턴이 하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은 조금 약하지만 혜성이는 박스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시세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장이 급락하면 이 박스권 돌파했을 때 시세가 안 나오겠고 지수가 찌글찌글거릴 때 거래가 증가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 이 전고점으로 급등하겠고 뭐를 기억하는 거냐면 8,000원대 있던 주식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면 10,000원대를 훅 하고 돌파할 수 있는 거 가격 법칙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이렇게 상승 추세,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그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에 저런 상승 추세의 주식이 순간적으로 급락이 들어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한 1-20% 정도의 손실이다. 과감하게 교체하는 그런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면은 빠진 주식을 던져버리고 급등하는 거 따라가면 또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는 좀 한번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것도 얘기는 해고 가야지. 그러니까 LS도 장이 295를 돌파해서 297 쪽으로 갈 때는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거고, 거기를 못 넘어가면 여기 어디에서 또 한번 부딪힌다는 얘기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네이버, 자 보세요. 네이버 제가 이 마리 비율 해갖고 추세 패턴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오파가 쭉 빠지는 거. 그죠? 오파가 쭉 빠지면서 가격 법칙상 15만 원대 정도 얘기했죠. 네이버는 그래도 이제 좀 거시기 한데 괜찮은데, 괜찮다고 함부로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 없지만 카카오가 또 문제예요, 여러분. 카카오가 1, 2, 3, 4, 5, 5가 연장이 걸렸어요. 그럼 마디가 여기서 끊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게 1, 2, 지금 3파밖에 안 되는 거죠. 카카오가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대신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이 주식은 5만 원권이 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내일 이후에는 뭐 5만 원이나 5만 원을 깨면 또 반등이 나오려고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저는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어떤 그 의미,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선물지수 290 안착을 좀 체크해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기준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고요. 이따 저녁에 뵐게요, 전문가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